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류는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K-팝의 선한 영향력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만나 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세계 음악 시장을 키우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켄드와 BTS는 음악 산업 매출 210억 달러 증대에 기여. BBC 기사에서는 BTS가 음악 시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음악 산업 규모는 216억 달러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작년 방탄소년단의 앨범 판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기사에서는 BTS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전 세계 음악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BTS가 진정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BTS가 신곡 퍼미션 투 댄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 그저 엘튼 존의 노래를 따라 불러. 곡 안에는 이런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엘튼 존이 직접 모든 것이 다 잘된 것 같을 때 난 퍼미션 투 댄스를 따라 부른다 라고 트윗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는 국제수화를 활용해 즐겁다, 춤추다, 평화 등의 의미를 표현했는데 전 세계적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팬들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감동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BTS 덕분에 수화와 청각장애 같은 장애를 가진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K-팝의 선한 영향력은 태국에서 민주주의와 만나 더 크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국 정부가 드디어 실시하게 된 푸켓 관광 샌드박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광 샌드박스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을 상대로 격리 없이 바로 입국시키는 정책입니다. 태국은 관광이 차지하는 GDP가 20%에 가까운 관광 대국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곳이 태국인데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태국 정부는 누구도 한 적 없는 모험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7월 1일 푸켓에는 아부다비, 도하,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 249명의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태국 정부가 실시하는 이 관광 샌드박스에 일본인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관광 샌드박스를 적용할 66개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66개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66개나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국가들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은 제외됐습니다. 태국에 살고 있는 어느 일본인 유튜브입니다. 비보, 중국, 한국, 미국은 선택됐는데 66개국에서 일본은 제외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태국은 친일 국가인데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률과 상관없이 일본은 백신 접종률이 너무 떨어져서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내외 상황이 좋지 못하자 태국을 찾는 관광객은 거의 제로가 됐고 많은 태국인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최근 한국에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자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며 태국을 잊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하게 하고 마음 한켠이 슬퍼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류가 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증명되는 K-팝 팬 툭툭 택시의 도움의 손길. 뉴스위크 기사에서는 태국에서 번지는 한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K-팝 팬들은 아이돌의 생일이나 앨범 발매를 축하하는 광고를 도시철도 등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사라지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도시철도 광고를 그만두고 툭툭이나 길거리 포장마차 등의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툭툭에 1개월 단위로 배너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툭툭 기사들은 한 달에 600바트, 한화 약 2만 1,000원 정도의 수익을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툭툭 기사들은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금액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태국의 민주화 시위에 있습니다. 태국의 K-팝 팬들은 그동안 해오던 도시철도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시위 장소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히 대중교통 운행을 중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새로운 광고 배너를 만들어 툭툭으로 향했습니다. 한 툭툭 기사는 K-팝 팬들의 광고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본가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의사표시다. 우리 팬들은 예전에는 지상철과 지하철의 광고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툭툭으로 바뀌었다. 태국의 K-팝 팬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인과 SNS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툭툭을 수배하고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는 300억 달러 정도의 구제 자금을 승인했지만 사회 취약계층에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팝 팬들은 사회 개혁과 경제 지원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태국에서는 아직도 민주화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국 왕 라마 10세의 방탕한 생활, 레드불 창업자 손자의 뺑소니에도 풀려나는 모습, 쿠데타 정부에 대한 불만 등이 폭발해서 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는 K-팝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인 인권 변호사 아논 남파는 5.18 기념재단이 2021년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 아논 남파를 비롯한 인권활동가 4명이 왕실모독죄와 폭동교사 등의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아논 남파는 함께 수감된 다른 민주화 인사들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오후 6시 20분경 법정에 나간 아논 남파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 조력자의 핸드폰을 빌려 5.18 기념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밤에 교도관들이 들이닥쳐 코로나19 검사를 명목으로 2017년 광주 인권상 수상자 자투팟을 포함해 자신과 동료들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이에 저항하자 그 후 밤 11시 45분, 새벽 12시 15분, 새벽 2시 30분 세 차례에 걸쳐 연행을 시도했다. 그런데 코로나19 검사를 한다고 새벽에 사람을 데려가는 게 말이 되는가? 감옥에 수감됐다가 의문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동행을 거부했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며 한숨도 자지 못했다.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 이 메시지를 받은 5.18 기념재단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오후 7시 10분 태국 민주화 인사들에게 보냈고 오후 7시 45분 태국 현지 언론들은 이 내용을 태국어로 번역해 5.18 기념재단 태국 당국의 경고,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대대적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태국 시민사회와 활동가, 해외 단체들은 태국 국내 단체나 언론보다 빠르게 대응한 5.18 기념재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국에서 한국은 한류에 이어서 민주주의의 중심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태국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태국에 진출해 태국을 자신들의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민주주의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동지로서 태국에 수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태국 국민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이 하루속히 민주화되기를 기도합니다.